국내 시장은 또 하나가 있어요. 요 앞에 이제 글로벌 전반에 있어서의 요 뭐 네 가지 요인은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하게 지금 뭐 작용을 하고 있는데, 국내 시장은 또 특수성이 있죠. 12월 28일자 기준으로 하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. 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. 각 종목별로 뭐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어떻든 뭐 아예 뭐 30억, 50억, 70억 이렇다면은 그냥 뭐 10억 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, 뭐 어떤 생각을 안 하겠지만 요 딱 한 11억 원 어떤 특정 종목을, 또 12억 원, 13억 원, 뭐 한 15억 이하 그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면들이 되죠. 이게 올해 연중에 작년 연말 대비 꽤 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올 연중에 그냥 뭐 줄줄줄줄줄 연중 내내 빠진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. 그 올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도 10억 원 이상 보유해서 그 대주주 요건에 충족을 할 경우에는 올해 연중 내내 주가가 그냥 줄줄줄줄줄 빠져서 오히려 뭐 별로 손해인데, 내년도 또 낙폭과대 뭐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갔을 그럴 상황들에 있어서는 세금을 또 많이 내는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, 가급적이면 고 딱 권역대 한 10억에서 한 13억, 15억 정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뭐 3억이든 5억이든 그 정도 좀 이제 팔았다가 이제 12월 28일 이후에 연초에 또 사겠다는 심리, 이게 뭐 시장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.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든 그 물량들이 나오기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12월 28일 이전에 많기 때문에,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누구나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. 그럼 뭐 기관 투자자나 또 국내 시장에 있어서 또 주식을 투자하는 뭐 외국인 투자자나 생각을 하겠죠. 어차피 이건 나올 물량이다. 그렇다면은 요거를 고가의 탄력적인 장세를 만들면서 뭐 고가에 받아줄 것이냐, 아니면 좀 종목별로도 좀 눌러놓고선 어차피 나올 물량 받고선 12월 28일 이후에 나름대로 사고 싶은 종목은 탄력적으로 살 것이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. 당연히 선제적으로 이게 이 물량들뿐만 아니고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, 외국인 투자자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세를 조금 종목별로 침체 장세를 이끌고 있는 측면도 상당히 있다,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. 다음 또 이제 뭐 요거 내용들 보면 뭐 대주주 양도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뭐 지분율 1%, 2% 뭐 큰 상관도 없죠. 그 정도 지분율 갖고 있는 분들은 양도세 어차피 뭐 이걸 뭐 줄여야겠다, 맞춰야겠다 생각도 안 하겠죠. 그 10억 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세금 자체는 사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. 반면 요 시가총액 10억 원 기준, 그래서 10억 원에서 뭐 13억 원, 15억 원, 그 정도 수준의 분들은 상당히 좀 민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뭐 해외도 뭐 연말을 기준으로 이런 뭐 기준이 있는 나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,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글로벌 전반에 네 가지 부정적인 요소 플러스 알파로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구간들이다,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게 12월 28일인데요. 결국 12월 28일 오후 6시가 되겠죠. 시간 외까지. 거기까지가 이제 회피 물량이 뭐 어떻든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인데, 그 회피 물량 자체는 사실 뭐 벌써 이미 뭐 11월 달 중순 또 12월 달 초순에 좀 그 비율을 맞춘 경우들도 있고 안 맞춘 경우들도 있는데, 그 회피 물량들이 많이 나와서 그때까지 빠진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종목들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 투자자든 요 12월 이제 중순 하순 28일 근처에서 물량이 어차피 나올 게 있기 때문에 좀 눌러놓고 받겠다는 그런 의중들이 상당히 있다, 그런 건데요. 현재 보면 주가는 그러면 27일, 28일까지 계속 약할 것입니까? 라고 본다면은 오히려 23일, 24일, 27일 정도 여기에서는 이제 매수 수급이 지금까지는 좀 뭔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느 타이밍 지금 사갖고 뭐 별로 재밌진 않겠구나,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수급들이 슬슬 붙기 시작할 수 있는 게 23일, 24일 정도, 그 정도부터죠. 보통 요런
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좀 약한 흐름들을 가져갈 때는 29일이 되겠죠. 배당락 다음 날. 29일은 그 종목별로 그런 요인으로 좀 빠진 폭이 있는 종목들은 폭등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죠. 동시효과 뭐에서 뭐 8%, 10%, 15%막 치고 올라가서 막상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13억 갖고 있는 것 중에 3억 5천만 원을 팔았다. 근데 다시 이제 그 3억 5천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주가 10% 이상 오히려 높게 사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고, 그럼 또 29일 이후에는 어떤 수급이 생겨버린 거예요. 29일 이후에는, 그렇죠? 이게 팔았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그 채워야 되니까 양도세 회피 이후에 또 이제 다시 그 종목 수량을 이제 채워야 되는 수급뿐만 아니고 이제 또 기관과 외국인들에 있어서도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야, 이건 진짜 사야 되는 종목이다. 새해 연초 1월 달 이 종목은 오히려 비중을 싫겠다는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또 사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보면 이게 뭐 신년 효과, 1월 효과 이런 것들이 그 어떤 기대감 요인, 그러니까 어떤 정책,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요인보다는 최근 한 4년, 5년을 놓고 보면은 요 대주주 양도세 효과도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12월 달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슬슬 12월 28일에 가까운 시점들, 거기부터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하더니 이래 또 1월 달 초나 1월 달 중순 정도까지 또 사는 수급들은 상당히 좀 센데 파는 수급은 또 별로 없겠죠. 파는 수급은 12월 28일 이전에 12월 중순 이전에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 효과가 그런 요인으로 발생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. 그렇게 지금 보고요.